예, 오늘은 이 아미산에 있는 굴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산의 굴뚝은 바로 이 교태전에서 불을 뗐을 때 연기가 나가라고 만든 굴뚝이죠. 그런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궁이가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은 이건 나무를 떼는 게 아니라 숯을 뗀다, 백탄을 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굴목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탕방의 형도 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계자리를 통해서 연도로 이제 연결이 돼. 예, 이렇게 벽돌을 쌓는 것도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은 요새 왜 몰탈이라고 해서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다 뭘 넣죠. 접착제를 넣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밀착을 했는데 이 벽돌 사이를 이렇게 갈아서 밀착을 시킨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까닭은 여기에다가 하얗게 사마토로 사춤을 하면 이 무늬하고 서로 섞이면서 무늬가 돋보이질 않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탕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쌓고 그리고 다시 화판을 사마토로 맹길고 거기에다가 이런 그 무늬를 넣으면서 아름답게 꾸몄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굴뚝을 맹긴 예가 없어요. 여러분 자금성에 가셨을 때 굴뚝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자금성에서 여러분이 잘 찾아야 하나나 두 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굴뚝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그 놀라운 기법이 있는데 맨 밑에 화강암을 가지고 기초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요 맨 밑에 무늬판을 하나 넣었죠. 요 하나 무늬판을 넣은 것은 나티 아니면 불가사리를 넣어서 불씨가 번져서 오는 재앙을 막는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나무 밑에 오래 사는 십장생의 사슴과 그 다음에 바위와 불로초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이건 길상무늬 중에서 장수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즐거움이 무늬로 채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에 있는 짐승도 다시 나티가 돼서 잡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넝쿨인데 이 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민초죠. 그러니까 왜 그 이방원 거른하고 정포운 두 양반이 타협을 하면서 같이 살기를 원해서 이방원 시조 중에 남산의 드렁축이 그에 얽혀진 들 어떠니 같이 살자. 그랬더니 정포운께서 나는 이 몸에 죽어도 100번 고쳐 죽어도 너고 안 놀아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시조가 남은 듯이 결국 드렁축이 저 넝쿨이라고 하는 게 사람 민초의 백성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존재해도 제일 위에 백성이 있음으로 해서 왕실이 있다 하는 의도가 저렇게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또 저런 이 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인한 생명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에서의 무늬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육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면이 6개니까 무늬판도 다 다르죠. 각 강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꺼공충 학이 날리면서 불로초를 입에 물기도 하고 그런 이 즐거움을 표현하느라고 애를 썼죠. 그리고 나서 그 위쪽으로 보면 마치 처마의 형상이죠. 젓가락에 걸린 것 같은 처마의 형상을 구조한 후에 기와를 이어서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정상부에 연가라고 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하는데 저거는
만일에 바람이 역류해서 거꾸로 흐르면, 그러면 야단이죠. 그러면 이 바깥으로 배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연가를 맹길어요. 그렇게 그러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상당히 과학적인 의도가 치밀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 하나라도 그냥 무심히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면, 아, 옛날 사람들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아마 벽돌을 쌓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벽돌이 흙에서 가마 속에 들어가서 굽게 되면 자꾸 왜곡이 좀 되잖아요. 그것을 요 각도에 맞춰서 다듬어야죠. 이렇게 완전히 깎았죠. 그렇죠. 그 위에 돌하고 밀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다듬었습니까? 지금 보시더라도 이렇게 밀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요거 하나하나를 하게 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원군 시대에 뭐 당백전까지 하면서 경복궁을 지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덜 계신데, 실제로 요새 인건비 들여서 이거 한번 깎아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겠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다 그리고 흉을 보실 게 아니라 이 옛날 사람들이 한 정성이 뭐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성미가 급해서 그런지 너무 결론부터 내리려고 해요. 그런 일은 삼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육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5세기 전후해서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는 고구려 시대 벽돌탑이, 육각의 벽돌탑이 시명이라고 하는 땅, 지금은 중국에서 시명이라고 부르는 고장이죠. 거기에 하나 남아있어요. 석불사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육각이 언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냐면 10세기 송나라 때예요. 이 다각형은 우리 북방민족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추운 지방의 집들은 평면이 넓지, 장방형이든지 하면은 마당의 동결선 때문에 오랜 사이에 조금 이게 어그러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각을 딱 지어서 오뚜기처럼 맹겨 놓으면 설사 밑에서 그런 그 동결선의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기울긴 하지만 처리돼서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각 하나만 가지고도 삼국시대 이래의 얘기거리와 이웃나라의 문화의 차이까지를 우리가 구분해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굴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멋있는 얘기가 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